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이어서 온타리오주도 지난 4월 20일 예상했던 대로 외국인 주택 매입자들에게 15% 특별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광역 토론토의 집값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특히 임대용 신축 콘도 분양 등 재테크 환경에 큰 지장은 없는지 오늘은 재정 전문가 테드진 씨를 모시고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예. 네, 제가 사실 그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지난 한 2주 전이었죠. 지난 4월 20일 온타리오 주 정부가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한 16가지나 되는 조항들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네. 자세하게는 아니어도 대략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까 네.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그 non resident 비거주자 외국인 네. 분들이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네. 이제 15%그 밴쿠버 지역에 있었던 것처럼 네네. 이제 취득세를 추가로 그 부과를 음.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발표가 네. 됐었고요. 그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게 그 이제 1991년도 이후에 지어진 네네. 그런 그 임대용 부동산들도 네. 렌트 컨트롤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매년 그 2.5% 이상은 올리지 못하게끔 하는 아, 이제 네. 그런 방안들을 비롯해서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게 고장이 나면 뭐 빨리 고쳐줘야 된다든지 네. 그러니까 뭐 등등의 한 16가지 방안들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그 맞아요. 온타리오 페어 하우징 플랜이라고 그러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이제 곧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은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발표가 될지는 몰랐었어요.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진 선생님 모시고 매번 나누는 얘기가 임대 수익형 투자. 네. 결국 이제 그 콘도 네. 미래 대비형 약간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하는 그런 패시브 인컴을 위한 그런 투자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럼 그런 대책들이 발표한 대책들이 현 그 재테크 환경에 좋은 건지 사실 어떤 큰 지장은 없는지 아니면은 좀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어떤가요 실제로는? 네, 이번에 발표된 그 조치들이요. 네. 그 제가 보기엔 상당히 굿뉴스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오히려요. 네.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 건 사실이고요. 네. 그 아쉬운 부분이라 그러면은 뭐 그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공급 부족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네. 공급 부분을 풀어주는 좀 이제 그런 조치들이 발표가 됐었으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토론토시에서 뭐 몇십 년 전 그 심사 인력을 가지고 아직도 고인력 그대로 지금 심사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허가 적체 현상들도 심하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려운 것을 좀 긁어주면서 풀어주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됐었으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보이지 않았던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어쨌든지 이제 그런 그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잘못하면은 이제 산이 높으면 또 골이 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너무 네. 과열된 네, 네. 면이 있었고요. 근데 저희한테 이제 유리한 측면이라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어떤 건가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많은 회원들을 모아서 바잉 파워를 만들어서 건설 회사들하고 네. 협상을 해서 좀 이렇게 좋은 조건에 이제 괜찮은 가격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렇게 막 유닛들을 막 매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 뜨거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과열 현상이 뭐 있었죠. 빌딩 하나에 몇백 세대밖에 안 되는데 뭐 청약 신청서가 한순간에 막 수천 장이 접수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건설 회사들하고 그 협의를 하고 하는 게 내고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저희가 필요 없어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최근에 연출이 되어 왔는데 네. 저희는 좀 바람이 좀 건설 회사들이 이제 분양이 좀 그 허덕이고 네. 좀 더디게 가고 요런 어떤 이제 안정적인 그 예전의 분위기를 다시 찾는다 그러면은 저희가 좀 더 좋은 조건에 네. 그 바잉 파워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월세 컨트롤 2.5% 이상 매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막 세를 놓으면서 세입자들하고 이렇게 막 실갱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월세를 뭐 정부 가이드라인은 뭐 2% 수준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냐는 등 뭐 자기 이제 나간다는 등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 저희가 시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막 그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이번에는 좀 올리지만 내년에는 안 올리겠다 뭐 이렇게 좀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명분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매년 2.5%씩 올릴 수 있는 자연스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겼다는 점에서 뭐 월세가 2,000불이다 이러면은 매년 이제 50불 이상씩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입장이 된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렌트 컨트롤을 적용을 하다 보면 가뜩이나 이 임대용 유닛들이 부족한 그 시장 상황에서 건설 회사들이 렌탈 아파트먼트 건설에 좀 더 주저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는 테넌트 인구 비중은 갈수록 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렌탈 아파트 공급이 점점 그 달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 네, 건설 회사들이 부족하면서요. 그런 네. 그 렌탈 아파트 건축에서 외면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그런 이제 렌탈용 유닛들을 투자하는 이 투자자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거죠. 네. 오히려 우리가 그 부족한 공간을 메꿔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요. 네, 결국엔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거는 결국엔 지금 매번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대용 부동산, 그렇죠? 임대용 콘도 유닛. 예. 네, 네, 그, 잘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결국엔 좀 약간 긍정적인 측면, 굿뉴스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그와는 반대로 사실은 조금 아까 뭐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표현을. 네. 그러면 제가 듣기로 이제 한 80년대, 지난 한 1980년대 후반처럼 그런 불안한 상황이 또다시 연출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좀, 조치들이 네. 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시나요? 예, 최근 상황이 그 너무 과열된 네, 그 면이 맞아요.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염려를 하시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센 조치들이 있었으면 그러니까요. 예, 좋았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80년대 후반 상황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발표된 그런 조치들 말고도 네. 그동안 여러 부분에서 제도적인 그런 보완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상황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때와는 지금이 만약에 다르다면 어떤 게 실질적으로 다른 건가요? 네, 그 뭐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네.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그 80년대 후반 우리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서 봤던 은행에다가 예금하면은 금리를 뭐 15% 이자를 주고 맞아요. 이랬던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프라임 레이트이 거의 20% 이상 올라가고 이런 금리 폭등 현상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우선은 짚어드렸었죠. 네. 그 당시 같은 뭐 프라임 금리가 뭐 20% 이상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뭐 네. 경기가 호전되면 조금씩은 올라갈 수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있지만. 그런 초고금리 현상을 다시 보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게 우선 네.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도 또 오늘 메인 주제인데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왔던 게 캐나다 시장에서는 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80년대 후반이 네. 그 대한민국의 그 강남 개발 시절하고 비슷하게 닮아있던 부분이 캐나다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적인 여러 가지 허점들 때문에 뭐 무분별한 막 부동산 투기가 네. 가능했었던 그런 말 그대로 투기였죠. 예, 투기가 네.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었었고요. 대표적인 거 한 가지가 그 이제 콘도 유닛을 한 채를 분양받는데 그냥 500불만 다운페이를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요. 예. 아무리 80년대 후반이지만 500불이라는 건 사실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정말 집 한 네. 채를 사기 위해서 그냥 500불 정도만 뒷받침을 하면 500불만 된다고요. 디파짓을 하면 이제 유닛 한 채를 분양을 받고 와, 네. 만약에 좀 상황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에이 그냥 500불 그냥 뭐 잃어버리는 포기하고 셈 말지 치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는 가수요 그렇겠네요. 그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이제 불안 요소들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하지만 요새는 제도가 개선이 된 부분들이요. 네. 정말 시리어스한 진지한 바이어가 아니면은 살 수 없게끔
그 대부분의 그 이제 콘도 유닛들을 분양을 받을 때 15%에서 20% 이상은 디파짓을 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부터요? 네, 돼 있습니다. 네. 그 500불만 다운페이하면은 분양을 받을 수 있었던 그때 환경하고 지금은 한 20% 이상 다운페이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럼 결국에 그 말인즉슨 실질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투기 비슷하게 그냥 적은 돈을 불입하고도 디파짓을 하고도 잃어버리는 셈치고 그냥 몇 개를 잡아두던 그런 것과는 달리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내가 구매를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는 분명한 사람들만 결국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럼 요즘은 실제로 이제 20% 이상 다운페이를 하지 않으면 분양받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실제로 구매할 사람이 아닌다면은 분양 자체를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동안 이제 그 콘도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은 보면은 이제 중간에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프리미엄을 네. 붙여서 그 전매를 해서 그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로 풀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저도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기 이제 전이죠. 네. 이제 캐나다 이민을 오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네네.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이제 캐나다 이민 이제 랜딩을 해야 되니까 그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하나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한 4천만 원인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음. 그거를 이제 캐나다 와야 되니까 네. 1,000만 원 프리미엄 붙여서 이제 팔고 왔던 거예요. 근데 아. 짧은 기간에 1,000만 원을 버니까 얼마나 기분이 그죠, 좋았겠어요. 그럼요. 근데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었어요. 그때요. 음. 그냥 그 바로 돌아서서 그 네.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 수가 있었는데 예전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500불 내고 그 유닛을 분양받아서 그 분양센터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또 10,000불 붙여서 파는 아.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네. 시절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네네. 이제 투기성 거품 수요가 그렇죠.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거품이 조성되고 네.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이제 원천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거고요. 그 전매를 하고 싶으면은 건설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아. 허락을 안 해주면은 전매를 못 합니다. 네. 네, 우선 이제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많은 경우에 건설회사에서 페널티를 붙여요.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라 뭐 5,000불, 6,000불씩 그 전매를 하는 사람한테 그 벌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떤 그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네. 그런 제도들이 이제 보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다 이제 믿고 계시는 게 뭐냐면 일단 콘도라는 게 분양을 받고 나면 자고 일어나면 그 투자 그 대비해서 그 상승률이 아주 급등하는 그런 가치 상승률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크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못지않게 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 당시는 사실 이제 80년대 후반은요, 1년에 어느 정도 올랐는지 혹시 아세요? 뭐 정확한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 42%가 올랐더라고요. 1년에 예, 42%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신축 분양 콘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어떤 그 기존에 완성된 그 부동산의 기존 매매 거 시세가 말고요. 아니라 네. 신축 이제 콘도들을 분양하는 그 분양 시장의 시세가 연 42%씩 이렇게 막 올랐는데요. 네. 2016년 한 해 토론토 시장을 보면요. 9.8%가 올랐습니다. 분양 네. 시세가요. 그러니까 42%가 오른 거는 좀 불안하겠죠. 지금 그렇게 오른다 그러면 이제 좀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9.8% 정도 수준은 뭐 그 정도로 불안하다고는 뭐 여전히 네. 높은 네. 여전히 높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수요는 많은데. 네. 그러니까는 뭐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 수준의 그런 그 상승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시장의 체질 자체가 다르다. 네. 그런 불안성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사실 뭐 그 한국에 있는 강남의 분양 그때를 말씀을 비유를 네.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떤 기호에 따라서 뭐 갑자기 높아지기도 했다가 갑자기 그 열기가 좀 사그라들면 확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요즘 상황은 그때랑 좀 바뀐 게 있다라면 어떤 게 다른 건가요? 네, 또 한 가지가 그 당시에는 이 콘도, 이제 한국에는 아파트라는 네. 그 형태의 주거
그 유형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이제 신선하고 새로웠었어요. 네. 예? 그 부동산 하면은 그냥 건물 한 채 아니면 집 한 채를 이제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 건물의 한 층을 칸으로 막아서 그 공간을 한 채 개념으로 해서 내가 등기를 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사람들한테 신선하게 와닿고 네, 이제 새롭죠. 그런 새로운 개념이었었고요. 네. 그런 신선함 때문이었는지 그 당시에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의한 그 콘도의 주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콘도를 분양을 받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의 시설들이라든지 그 이제 그 보안 시설이라든지 네, 어떤 부대 시설 뭐 이런 콘도에 것들. 생활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네. 뭐 그 집도 살 수 있고 콘도도 살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나는 콘도가 좋아. 이래가지고 기호에 의한 선택적인 네. 측면이 많았었다고 한다면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지금은 이제 어떤 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그 의한 초이스가 아니라 그런 어떤 내가 콘도에 살고 싶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콘도밖에 살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그 얘기는 가격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니까 그렇죠. 이 광역 토론토에 150만이나 되는 우리 밀레니얼 세대, 네.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이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 시장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집값이 뭐 밀리언으로 오잖아요. 천정부지죠. 뭐 그렇죠. 2 밀리언, 3 밀리언 이렇게 네. 막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을 주택을 사기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그냥 거죠. 콘도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이제 그 콘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포더빌리티에 의한 선택, 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콘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수요층이 그만큼 두텁다라는 거죠. 이렇게 막 네.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요층이 아니라 이제 그 내 집 마련 수요층 자체가 그 진입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지금 콘도라는 주거 유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네. 측면도 이제 큰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주택 대비 어찌할 수 없이 네. 내 집 마련의 꿈을 조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봤었을 때는 이제 일반 어떤 주택보다는 콘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겠네요. 그렇죠. 젊은 네. 사람들이 이제 월급에서 이렇게 아껴서 그렇죠. 모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몇 밀리언짜리 밀리언, 맞아요. 그 주택의 다운페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대안이 이제 콘도를 분양을 받거나 매매를 하거나 하는 거다라는 네. 거죠. 일단은 콘도를 분양을 받고 했다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사다리 전략으로 이렇게 계속 건너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사실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 수요층이 일반 주택이 아닌 콘도로 몰리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그거 외에 또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시에는 우리나라나 이제 미국처럼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네. 형태로 그 선시공 후분양을 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는 그 공사비를 먼저 은행권에서 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콘도나 아파트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이제 분양을 분양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제 그게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 사태가 나고 그렇죠. 그럼 이제 건설회사들은 그 막대한 자금의 그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부도나 파산을 하게 부도나고 되는, 네. 그럼 이제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떠안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악순환이 되는 금융시장에 거네요. 그 네. 불안감이 조성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80년대 후반에는 캐나다에서도 분양률을 한 30% 정도만 달성을 하면 이제 은행권에서 공사비를 대출을 해줬대요. 아, 프로젝트 그래요. 파이낸싱 형태로. 사실 높은 비율이 아닌데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미분양 사태가 나면은 이런 이제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고 건설회사들도 네. 자금난에 허덕이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저축은행 사태, 아,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로 네. 발생하기도 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서브프라임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들 하죠. 네. 근데 그 이후에 캐나다 은행권에서는요, 이제 그런 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 상당히 보수적인 노선을 취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제도적으로 네. 이제 바뀐 부분이 지금은 분양률을 한 70% 이상 달성하지 않으면 은행권에서 공사비 대출이 안 나와요. 예전에 뭐 30%를 말씀하셨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70%라는 그렇죠. 건. 그러니까는 분양률이 네. 70% 이상 뭐 보통 달성을 해야 은행권에서 공사비가 나온다는 얘기는요. 미분양 사태를 일단 염려할 필요가 그렇겠네요. 없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한국에서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유령 아파트라고 그러죠. 아, 네. 입주한 비어있는. 사람은 몇 안 되는데 이제 세대들이 비어 있는 그런 현상들은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네. 건설회사들도 좀 이렇게 막 부실화되고 부도가 나는 그런 건설회사들도 드물 것이고요. 은행들도 부실 채권을 떠안는 사례들이 좀 드물게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네. 이제 그런 보수적인 노선을 취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면들을 봤을 때 8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이제 환경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안심하셔도 되겠다. 그런 상황은 네. 다시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온타리오 주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어떤 그 정책을 내놓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정확히 내용은 모르시는 상황에서 불안해 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보면은 오히려 더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 네. 가지 측면에서.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거는 네. 뭐 어쨌거나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네. 예,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그 물가 인상과 연동해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그런 수준이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를 저희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온타리오 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관련 주거 안정 대책으로 세입자의 부담은 줄고 또 부동산 투기가 아닌 미래 대비형 투자로 건강한 노후를 대비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